피부과 명의 김현정 교수님 이력입니다. 현 한국피부장벽학회 이사장님이시고요. 환태평양 아시아 피부장벽학회 재무이사를 지내셨으며 피부 분야의 기초와 응용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이력이 있으신데 제가 다 알아듣겠는데 피부 장벽이라고 하면은 현정이와 정연이가 뛰어넘지 못할 뭔가 장벽이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얘기할 때 네. 뭔가 거리가 있다거나 뭐 이렇게 건너가기 힘든 뭐 장벽이란 게 그런 건데 장벽학회 그러니까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피부 장벽이라고 하면요. 예. 피부는 크게 두 층으로 돼 있어요. 네. 표피층과 진피층. 표피도 크게 보면 5개 층으로 돼 있어요. 그중에 가장 바깥층에 있는 것을 저희는 피부 장벽이라고 부릅니다. 요게 보이는 게 다 피부 장벽인 거네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게 피부 장벽이고요. 장벽이요. 왜 장벽이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예. 이거를 현미경으로 보면 마치 벽돌, 단백질막으로 된 벽돌이 있고요. 예. 벽돌을 잘 쌓이게 되려면 그 사이사이에 뭘 넣어야 될까요? 시멘트를 넣어야죠. 맞습니다. 그 시멘트라는 피부 지질들이 그 사이사이를 잘 붙인 구조가 여러 층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마치 만리장성을 보는 것처럼 예. 전자현미경에서 보이기 때문에 피부 장벽이라고 만든 겁니다. 피부 장벽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감염, 외부에서 들어오는 항원, 외부에서 들어가는 오염물질이 막는 그 최전방에 있다는 의미로 피부 장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안에 있는 우리 좋은 성분들을 못 나가게 하고 바깥에 있는 나쁜 것들이 못 들어오게 지켜준다라고 해서 피부 장벽이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제 피부 나이 뭐 이런 거를 바로 이 자리에서 혹시 네. 점검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체온계처럼 생긴 장비를 가지고 예. 딱 10초만 기다려주시면 소요. 우와! 잘 나왔나요? 80점이 넘으셨어요. 피부가 한마디로 해서 좀 쫀쫀하다 뭐 이렇게 건강하신 표현- 거죠. 건강. 교수님 오늘 제가 오프닝을 찍으러 한강공원을 갔는데 생각보다 햇살이 굉장히 따갑더라고요. 피부 노화를 예.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려요. 노화를. 하나는 내인성 노화라고 얘기해서요. 예. 그냥 나이가 들면 늙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 광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광노화. 그 광이 예. 자외선인 거죠. 자외선이 쪼기 시작하면 피부에서 활성산소를 만들어요. 이 활성산소는 72시간이나 피부 안에 남아있으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요. 그다음에 콜라겐을 생성하는 효소의 힘도 약하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있던 콜라겐도 파괴하는 효소가 있는데 그래요? 얘네들한테 힘을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활성산소가 많으면 예. 우리 피부에는 색소를 만들어내는 멜라닌 세포라는 게 있어요. 예. 이 예. 멜라닌 세포가 외부에서 자극이 왔구나. 예. 그럼 얘를 보호해야지 그러면서 열심히 멜라닌 색소를 많이 만들어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피부가 거무튀튀. 그리고 여성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기미, 또 싫어하는 잡티. 잡티. 이런 게 계속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외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자외선을 쬐서 가장 힘들어하는 빨갛게 되고 타게 되는 건 그렇죠. 자외선 B고요. 예. 피부 노화를 일으키는 자외선은 A입니다. A는 투과도가 너무 높아가지고요. 창가에만 오래 있어도 피부를 뚫고 들어와서 노화를 급성으로 진행되게 만들어요. 무섭네요. 근데 가장 많이 앓고 있는 피부과 질환은 뭔가요? 주로 제가 보는 질환인 아토피 피부염이라는 질환입니다. 최근에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 많이 늘었어요. 더 늘었어요? 네, 아토피 피부염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한 100만 명쯤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100만 거고요. 명이요? 너무 달라진 거는 예. 아토피 피부염 그러면 주로 아가들 질환으로 알고 계시는데 그렇죠. 최근에는 성인 아토피 피부염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토피 하면은 사실은 저는 너무 가까운 제 사촌 동생이 아토피가 너무너무 심해서 네, 한 2년에 3년에 한 번씩은 명절에 오질 못해요. 아이고야. 착받침으로 이렇게 목을 긁고 얼굴을 긁고 해가지고 피가 나가지고 못 왔어요.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네. 그런 환자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 아토피 피부염은 만성 습진성 질환입니다. 음. 이거 좀 어려운 말로
건강상실연수라고 하는데요. 그래요. 이 건강상실연수가 피부과 질환 중에서 가장 높은 질환이 아토피 피부염입니다. 환경의 영향인가요? 아토피라는 건 왜 생기는 건가요?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원인이 환경오염, 미세먼지입니다. 최근에 나온 여러 연구 결과가 예. 환경오염이 피부 장벽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고 염증 반응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아토피 피부염이 악화된다는 연구 결과는 정말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따라서 공기 좋은 곳에 사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아니 뭐 이런 많은 환자들을 네. 보면은 시간은 오래 흘렀지만 기억에 남는 환자들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중증의 아토피 피부염 환자가 제일 기억에 남죠. 중증. 저랑 한 15년 가까이 진료를 받던 사람입니다. 성인 아토피 피부염 환자고요. 맨 처음에 이 친구를 봤었을 때는 전신의 염증으로 진물이 나고 있었어요. 이 친구가 너무 아토피가 괴로우니까 정말 그 옥상에서 정말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극단적인 정도로 선택까지. 생각을 했었대요. 근데 저쪽에서 엄마가 장바구니에 건강한 식단을 가득 채운 채 이 아이를 위해서 장을 봐오는 걸 봤대요. 봤구나. 그래서 다시 내려가서 치료를 열심히 하겠다. 그런 얘기도 했고요. 또 기억나는 환자는 전 아직도 아토피 피부염 강의할 때 슬라이드에 그 환자는 담고 다녀요. 소위 말하면 뭐 아나키, 스테로이드 안 쓰고 한약 이런 걸로 치료하겠다고 이 친구가 한참을 안 왔었어요. 근데 치료가 잘못돼서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었고 그것에 의한 뇌수막염이 생겼고요. 결국은 중학생이었는데 제가 이 친구를 다시 보지 못하게 됐던 그런 경우도 있어서 제일 치료가 정말 저희가 열심히 했었으면 살렸을 수 있었던 그런 친구였는데 이제 사진으로밖에 없어서 그게 조금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며 끊임없이 환자를 괴롭히는 아토피 피부염. 끝이 보이지 않아 환자도 의사도 더욱 힘든 질환인데요. 그 누구도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명희는 진심을 다해 환자를 만납니다.